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 자, 오늘 한동안 거래가 중지가 됐었죠. 액면 병합으로 액면이 병합이 되어서 여기에요. 액병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액면가 1,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액면 분할도 나오고 액면 분합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는 이제 액면 분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죠. 액면 분할로 근래 들어가서 액면 분할로 가장 유명했던 종목은 한국 증시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랍니다. 알죠? 삼성전자. 액면 5,000원짜리를 액면 100원으로 50분지 1토막으로 깨트려버려서, 그래서 예전에 200만원 300만원이 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낮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액면 전으로 분할 전으로 환산한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375만원인 거래요. 375만원.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네이버 액면 분할 이전으로 친다 그러면 110 몇만 원입니까? 이거 117만원? 117만원. 자, 그래서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이 이게 케이스별로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다 가지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액면 병합을 했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 재료에게는 전적으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종목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무상증자하고 똑같아요. 무상증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기업의 가치는 1도 변화가 없죠. 그런데 무상증자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나왔다 해가지고 권리락 가지고도 난리치는 종목이 있었죠. 최근 같은 경우 텔콘 이런 거. 이건 전형적인 그냥 헤쳐먹고 튀는 형태야. 그래서 딱 그것만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려서 소룩스 같은 종목하고도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아리바이오 했던 저 소룩스. 그래서 이 소룩스 같은 경우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처음부터 작전으로 설계된 거죠. 이거 증자를 하고 증자한다 그래서 대규모 증자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권리락 나왔다 해서 이 무상증자 권리락 가지고 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쫙 내려가서 결국에 원위치까지 내려오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종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상증자 같은 케이스보다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의 경우는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이거 굉장히 더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도 이제 그 액면 병합 그리고 액면 분할이 나란히 다 있었는데요. 숫자가 더 적은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액면 병합부터 보죠. 액면 병합.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쪽에도 있었는데, 이게 해외 기업들과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주냐. 에? CXI 여기 있네요. CXI 액면 병합 그냥 꼬라박아 버렸죠. 예.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세력형으로 왔다 갔다는 5대1 액면 병합 결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는 이제 올라 들어간 건데 저 앞쪽에 또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기업들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도 리포트 한 장 안 내놓고, 삼형혜택 같은 종목들도 리포트 뒤에 가서 나왔죠. 그건 뒤에 가서 한 개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니까 리포트 한 장 안 나오고 전망치 하나 안 나오면서 무슨 해외 기업들은 액면 병합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뉴스가. 아이고 이 새끼들. 액면 분할 가보죠. 액면 분할. 이쪽에도 뭐 해외 기업들로 도배가 돼서 국내 기업들 찾기가 지금 되게 힘든 흐름이 되어 있는데, 쌍방울 같은 경우 있네요. 그리고 강남 제이비스코도 있고, 쌍방울 강림은 묶여있는 공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리노공업도 액면 분할이 있었고요. 리노공업도. 자, 여기 같은 케이스를 대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액면 분할이 나오면서 튕겨져 잠깐 첫날은 눌렸다가 그대로 치고 올라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죠.
액면 분할의 효과를 나타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주가가 단순히 높다라고 해서 액면 분할이 나가지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얘기는 이게 25년 전서부터 있던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얘기는 이번이 처음 최근에 했던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5년 전에 1999년도 IT 버블로 치고 들어갈 때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시로 나왔죠. 액면 분할 그렇게 계속 얘기를 나오다가 삼성전자 측에서도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삼성전자 이제 밀려 내려가고 IT 버블 꺼지면서 내려갈 때 같은 경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려를 했다가 액면 분할로 얻는 득실이 있는데 득보다는 실적이 커 보인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액면 분할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거. 이 태광산업 같은 경우가 액면 분할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요. 태광산업, 영풍 이런 애들, 자산주. 얘들은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래서 거래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뭐 가치 가지고 움직여, 뭐만 가치로 움직이냐 그러면 이 자산주, 저 PBR 자산가치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영풍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저 고려현하고 가지고 싸웠던 그 유명한 영풍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저 예전에 영풍 같은 애 똑같아요. 태광산업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익이 나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한마디로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거래가 안 돼. 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이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유지만 시켜 놓으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 같은 데서 보면요, 이 거래량이 이게 주봉이거든요. 1주에 한 주간 2,300주 거래됐습니다. 한 주간 2,300주. 그럼 나누면 그러니까 하루 일평균 500주란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가 늘었다 그래도 뭐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요. 거래가 안 돼요. 이거 이런 쪽에 헤매고 있는 때 이런 때 같은 데 보면 거래가 안 되죠. 거래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온 때 이런 때 같은 데 보면 거래가 9만 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 얘는 그래도 고려 안이라도 있지.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총액 일단 상위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인덱스 투자 범위에 들어가게 되죠. 인덱스 범위. 그래서 인덱스 쪽에서 패시브로 들어오는 물량이 조금만 들어가지고 그 100주만 들어와도 주가가 그냥 자동으로 쭉쭉쭉쭉 올라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액분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건 거래량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전에는 100주만 들어와도 올라 들어갔던 흐름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100주가 아니라 이제 500주씩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놓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 주 팔면 그래서 한 주 가지고 있다가 한 주 팔면 끝나는 건데요. 그럼 액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5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밀려 내려가는 때 같은 경우에서 절반 판다 그래서 2주, 3주 이런 식으로 뚝 던져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들어온다 그래봐야 효과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액분을 안 하는 거고요. 액분을 해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처럼 기본적으로 성장성 자체가 갖춰져 있는데 고가였던 종목들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가 액분한 건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저 앞에 있잖아요. 네이버 여기 있죠. 네이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선 지금 이러고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액면 분할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주들 같은 경우에 나오는 액면 분할 같은 경우 아까 나왔던 이런 그런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나온다 그래봐야 잠깐 세력들 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기 재료가 되는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나 이 네이버 같은 종목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단기 재료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액면 분합 같은 경우도 액면 병합의 경우는 지금 이게 동양철관에 나왔던 것 같은 액면 병합의 거는 그와 정반대 케이스를 노리는 겁니다. 정반대 케이스. 액면 분할과 병합을 다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둘 다 한 기업 대표 케이스가 바로 이 미래산업 같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미래산업의 경우는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을 다 했어요. 예전에 좀 뻘짓거리랬죠. 90년대 중반에 미래산업이 등장했을 때 당시에는 이게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중에서 최고 종목 삼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상장되자마자 미친듯이 가버리죠. 이게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죠.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대로 단타자들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앞서 나왔던 것처럼 쪼개서 파는 게 가능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을 늘려버리는 셈이 돼버리게 돼요. 매도 물량을. 단타자들을 양성을 하게 되면 단타자들 양성을 해가지고 반도체주가 단타자들 양성을 해가지고 좋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액면 병합을 또 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액면이 그 전에 100원짜리였는데요. 이제 500원으로 이제 액면 병합을 해서 늘린 겁니다. 액면을 100원으로 뺐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500원으로 지금 늘린 거예요. 아주 엄청난, 삼성전자 앞에는 이 미래산업이 있었죠. 대규모 액면 분할에. 그래서 지금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그와 정반대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액면 병합. 그래서 이제 단기 거래가 지나치게 회사 측에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단기 거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유동성을 오히려 좀 줄이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에서 좀 보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액면 병합에서 뭐 가지고 얘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나오고 안 나오네? 액면 병합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네요. 자, 저쪽에 액면 병합 직전에 이제 깨졌던 쪽 같은 경우가 8월 18일이었는데요. 뭐 아무것도 안 나네. 네. 뭐하냐 너네? 네. 액면 병합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요즘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기조를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기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조에서 이제 거래 늘어난 쪽에 이런 쪽에 거래량들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거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네? 1억 4천만 주입니다. 1억 4천만 주. 1억 4천만 주.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지금 총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액면이 병합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총 주식만큼의 숫자가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동양철강은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효과가 조금 애매하죠. 지금 양쪽 어느 쪽에도 지금 회사의 선택을 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아주 크게 돌아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실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의도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단타자들을 좀 떨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단타자들을 떨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회사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강관주에 하고 있는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가스관 쪽 같은 경우, 알래스카 개발 같은 이런 쪽에 수출 확대 이런 거, 국내 플랜트 쪽 같은 경우도 좋아지고 있고, 중동 쪽에서도 이제 플랜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쪽에 신규 거래처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상반기 단기수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단기수, 이 얘기는 회사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 국면에서 액면 병합을 한다는 게 단타자 떨구겠다라는 얘기예요. 유동성을 좀 종목 늘어나고 있는 물량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 이 얘기는 지금 설명드린 요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일단은 지금 위치 자체로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거래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 액면 분할이 됐건 병합이 됐건 사전에 움직이고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 재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액면 그리고 신규 거래되는 날의 경우에는 위에서 시작해서 눌러 들어가는 형태, 이게 표준 형태입니다. 표금 큐세요. 아까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폈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할이건 병합이건 다 똑같습니다. 위로 뻥 튀겨서 시작해서 깔아서 이렇게 뭉개 내려가 버린 거죠. 이건 분할이고요. 병합이 됐건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이건 다 똑같아요. 이 재료는. 이거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액면을 앞에서 서두에서 그래서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액면 분할이건 병합이건 이거는 펀더멘털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얘도 지금 조금 저 때하고는 지금 시장 자체가 흐르니까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고가에서 붙는 상태가 아니죠. 액면 병합이어서 이게 재료로 반영되는 거라면 저 앞쪽에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요. 요 끝머리에서 병합되기 직전 거래에서 빠진 부분 요걸 되찾은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되찾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 사이에 좋은 재료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한미 동맹 뉴스 경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 국내 쪽에서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35만 주 건설이 나오고, 그리고 철강주 같은 거 올라 들어가는 흐름 보셨죠? 자, 이게 가스관, 뭐 송유관, 자 요런 쪽에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 플랜트 쪽에도 나오고 철강지에 변해서 이게 이제 강관 같은 경우가 결국에 위에도 나오잖아요. 강관업계는 건설 경기,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요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쪽에 이제 흐름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당연히 더 좋은 흐름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있었던 비어있는 구간에 가격 보정에 들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쯤이면 되겠네요. 60일 이하 오늘 저가 아래쪽에 눌리는 요 자리에서 노리시면 되는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 케이스. 제 최근 흐름들 같이 아주 선명하죠. 파란색 나올 땐 보지 마시고요. 요 아래 구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파란색으로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구간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사들여가는 이런 흐름 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빨간색으로 다시 돌릴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아래 구간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놀릴 때 그때부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동행철간의 변동성이 변동이 향후로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걸 예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양봉이 나오고 3% 정도 더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있다면 그때부터 연락이 째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양봉 나오고 3% 정도 이상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가다금 방향은 제가 정해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포인트를 잡으려고 한다라면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뭐 어김없이 추천 나오죠. 어김없이 잡고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어김없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실전 투자 오르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들 같은 경우 이걸 놓치고 있겠냐고. 놓칠 리가 없죠. 무려 24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코인 2 빼고 나면 주식 투자 22명이에요. 22명에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빼놓고 그러고 나면은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20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 이겁니다. 방식은 다 틀리더라도 재료 매매, 테마 매매.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재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하거나 세력형 매매, 세력주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짚어드린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소 매매 유형이 되는 거죠. 자, 요런 형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 정도 동양철강 정도라 그러면 튕겨적으로만 그냥 뭐 20% 아주 쉽게 가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라인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종목의 포인트를 잡으실 땐 방향은 제가 정해드렸고요. 이슈 설명드렸고요. 그럼 매매 포인트는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이 오르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